흑백요리사 보셨나요? 네, 뭐 컨텐츠 해야 되니까 봤죠. 예, 어땠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 거기서부터 오는 감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다. 어, 그 보시면서 뭐 마음에 드는 음식이라던가 뭐 배가 고프다던가 그러진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뭐 화면을 보고서 엄청 자극을 받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막 배고프다 그런 건 몰라도 저 음식은 먹어보고 싶다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또는 안성재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흥미로워가지고 흑 요리사들이 이제 단체로 탈락한 다음에 거기서 패자부활전 느낌으로 했던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했던 윤주모의 황태국 그 음, 한상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사실 참신함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라운드부터 한식 참가자들이 진짜 대거 탈락하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분자 요리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독특한 그런 요리를 가져왔어도 아 너무 이제 옛날이랑 똑같다라고 해서 탈락을 했었는데 과연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들었길래 저 깐깐한 안성재가 그런 정석적인 전공법을 택했는데도 오케이를 줬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재밌고 그냥 잘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전체가 재밌었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있나요? 얄팍한 술을 안 썼다. 그 얄팍한 수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냥 욕할 대상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묵직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경쟁을 해서 재미를 뽑아내는 그 내공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욕바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던 거죠. 저도 그 부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이 컨텐츠만의 독보적인 장점으로 그이 넷플릭스의 규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숫자의 참가자 규모나 이 정도 수준의 세트장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화면 구성, 이거 정말 흑백 요리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미 같아요. 맞아요. 이 자본의 규모에서부터 오는 때깔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제 인디 아티스트들 메이저 레이블 들어가고 나면은 뮤직비디오 그 퀄리티가 그냥 화면 한 컷만 봐도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방송 생태계를 많이 바꿔놨구나라는 것도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가성비적인 접근으로 해서 이겨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진짜 프리미엄 컨텐츠들을 내놔야 된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게으르게 방송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니까 할 수 있는 기획이라서 이 셰프들이 다양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규모가 크니까 뭐든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화 컨텐츠의 실사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만화에 등장하는 여러 클리셰적인 캐릭터가 이 출연한 참가자 셰프들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스승에게 도전하는 제자 요런 그쵸. 스승에게 도전하는 제자라던가, 뭐, 실눈캐 고수라던가, 뭐, 조용하고 소심한데 내공은 뛰어나서 무언가 반전을 보여준다거나, 또 되게 호전적이거나 도전적이게 승부에 임한다거나, 혹시 원펀맨의 실버팽이라는 캐릭터 아시나요? 아, 알죠, 알죠. 이번 후덕죽 셰프가 이 실버팽이라는 캐릭터와 굉장히 많이 겹쳐 보이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뭔가 예전과 같은 그런 내공이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도 존중하고 그렇다고 선배가 후배를 깔보지도 않고 서로 이제 저력 있고 존중하는 호감 엘더 캐릭터 그런 네. 느낌이 이제 후덕죽 셰프한테서도 보였었고요. 음. 이렇게 극을 재밌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를 만화에서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넣잖아요. 그쵸. 근데 넷플릭스는 일단 규모를 키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캐릭터가 그냥 자연스럽게 많아지도록 판을 되게 잘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연 배틀류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재미는 진정성 있는 승부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성 있는 승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획과 편집과 이런 많은 요소들이 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복합적인 이유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존중이란 얘기도 하셨고 또 도전 정신이란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떤 진정성이란 이야기들도 하셨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이 그만큼 잘 만들었다랑 또 한편으로 비교가 되는 반면교사라고 느껴지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죠. 저도 보면서 쇼미 생각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쇼미더머니가
화제가 안 되는 쪽으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여론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초반 회차를 봤거든요. 네. 근데 벌써부터 문제점이 좀 보이고 특히 흑백 요리사를 보고 난 직후라서 이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쇼미더머니를 보면서 나오는 보편적인 반응은 아직도 그러고 있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소위 말하는 어그로도 잘 안 끌리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바닥을 뚫고 가는 시청률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아주 부정적이고 국지적인 몇 가지 이슈들을 제외하면은 커뮤니티 인기글에서도 거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직도 그러고 있냐라는 말에 정말 공감하는 게 이 편집 스타일만 봐도 1차 예선에서 참가자 모아두고 이제 공중에서 드론샷 보여주는 장면이라던가 참가자 소개할 때 해시태그를 달아놓는 편집이라던가 댓글 반응 편집 와 김하온이 나오면 결승 한 자리 먹는 거 아니냐 얘가 여기 나온다고? 얘가 프로듀서급 아니냐? 이런 댓글 반응들 이런 거 너무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너무 올드하고 프로듀서 얼굴 양쪽에 귀염, 깜찍 같은 자막을 띄우는 편집을 보면 이게 힙합 프로그램인지 연애 프로그램인지 구분이 좀 안 되는 기분이에요. 댓글 반응 띄울 때만 이제 슝슝슝 날아오는 효과음 그리고 캡처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하는 수위만큼의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쇼미더머니는 재밌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발 이 사람을 욕해주세요로 시작을 해서 끝에 나가서는 사실 그 녀석도 좋은 녀석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정말 흔한 신파서사 그 원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쇼미더머니가 어쨌든 간에 재밌던 시즌이 있지도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전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하는 참가자빨, 재료빨에 가까웠지 화제성 있는 참가자들이 있던 시즌이 있었을 뿐이지 어떤 제작진의 역량이 좋아서 재밌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편집팀이 하는 일들은 늘상 똑같았고 그리고 재미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재미는 편집팀 포맷이 만들어내는 재미는 아니었다. 저는 사실 쇼미더머니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일반 대중과 보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쇼미더머니는 재밌었던 적이 없었다라든가 이런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은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한국 힙합을 대중화시킨 장본인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들. 근데 저는 동의 절대 못합니다. 얘기하자고 하면은 철구가 머리에 간장을 붓고 괴성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철구가 무엇을 대중화시켰는가? 인터넷 방송을 대중화시켰다? 저는 사실 그것도 어폐가 많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다까지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 앞에 발화자를 데려다 놓는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쇼미더머니가 분명히 힙합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갖다 놨을 때 설득력 있는 내용물이 없으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 접하는 사람들은 누적되는 짜증을 느낀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대중화가 아닌 거죠. 저는 쇼미더머니는 힙합을 명분 삼아서 길거리에 오물을 끼얹었다 라고까지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쇼미더머니 전성기 시절에도 힙합이 대중화됐다라고 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힙질이라는 어떤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반감만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쇼미더머니가 정말 한국 힙합을 대중화시켰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스테디셀러다라고 하면은 쇼미더머니가 끝난 이후에도 한국 힙합은 계속 잘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다시 언더그라운드로 돌아갔죠. 래퍼들도 흔히들 우리는 홍대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비호감은 절대 스테디셀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힙합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 것에 쇼미더머니의 영향도 없지 않겠지만 그 외의 영역이 더 크지 않나요? 뭐 보약이나 병역 기피나 제대로 된 음악 활동을 하지 않는 뮤지션 등 이쪽이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보는데 그래도 쇼미더머니가 힙합 이미지 저하에 인터넷 방송에서 마치 철구의 간장 샤워만큼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 말씀해 주셨던 어떤 뭐 병역 기피, 불성실한 음악 활동, 구설수, 보약
네, 보약이란 표현이 저는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80년대, 70년대 그 어쩌면 더 이전부터 있었던 락스타들이 허구한 날 해오던 거예요. 근데 락의 이미지가 힙합만큼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뭐 사실 힙합을 두둔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힙합도 사실 그래 왔던 게 원투데이가 아니거든요. 쇼미더머니 이전에도 네, 뭐 약 빨고 뭐 저기 병역 기피하고 그랬던 것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쇼미더머니 이후에 그 이미지가 엄청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쇼미더머니의 어떤 점이 그 이미지를 특히 더 강화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힙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를 되게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산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쇼미더머니가 어떤 간장 샤워 같은 스피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락스타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더라도 그냥 욕을 먹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도 보이듯이 사실 어떤 그런 예술가들의 일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납득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 뭐 예술하는 놈들이 뭐 저렇지라는 조금 네거티브한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저런 자유로운 영혼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어떤 좀 퍼지티브한 그런 내용까지. 히피 문화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트집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잡는 예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에 기반을 해서 트집을 잡지 않았던 것을 트집 잡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쇼미더머니가 한국 힙합을 비호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 힙합이 이미지를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되게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국민 정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들 반복적으로 그게 이제 저한테 되게 큰 포인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디스전이라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디스전은 사실 힙합 문화가 아니에요. 배틀랩이라는 건 이제 문화가 있죠. 근데 디스는 사실 코카콜라랑 펩시도 하던 거고 한국의 대기업들도 서로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배틀랩도 아니고 디스전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보냈었고 그래서 힙합은 서로 물고 뜯고 그러면서 자기 과시를 하는 문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재생산을 시켰고 그리고 심지어 디스전이 아니라 그런 음원 미션을 하고 오디션을 보고 하는 와중에서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는 어떤 편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마음 놓고 깎아내리는 것처럼 내보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즌3에 밥이랑 BI가 이제 참가를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YG 연습생이 참가한다 했을 때 뭐 유명 아이돌도 아니고 그런갑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쟤네가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느냐. 저기 실력 없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그거는 좀 꼴보기 싫겠지만 라는 정도의 반응이 많았어요. 아이돌 래퍼. 그쵸.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포장하는 것들을 보면은 막 이제 기성 래퍼들이 아이돌 래퍼들을 탄압을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이돌 래퍼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사실 지코라는 걸출한 인물은 랩을 잘했기 때문에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심지어 지드래곤은 그 정도까지 랩 실력이 아닌데도 간지가 나니까 인정해준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 한국 힙합의 그런 기본 정서인 것처럼 나갔던 것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 한국 힙합을 상징하는 것들은 사실 단체곡이었어요. 동전 한입 리믹스, 뭐 배럴된 예스터데이, 무브먼트, 사이퍼, 스피드레이서, 지기보이즈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색깔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그게 한국 힙합의 기본 정서였고 그 안에서 마찰이 있더라도 결국에 그게 메인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쇼미더머니는 그 반대로 왔죠. 같은 소속사여도 디스전에다 던져 넣으면은 너가 실력이 있어서 이 회사 들어온 것 같아 라고 디스를 하게 판을 깔아줍니다. G2 레디 디스전을 아는 사람 해골. 네. 근데 물론 이제 쇼미더머니를 두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어쨌든 간에 시청률을 올리려면은 노이즈 마케팅이 필수 불가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흑백 요리사가 되게 좋은 발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순수하게 재미가 있다. 심지어 마지막에 그 자체적으로 편집을 실수해서 대형 스포일러가 나왔는데도 그냥 순수하게 재미만으로 그거를 논란에 무마를 시켰잖아요. 그쵸. 서바이벌 장르에서 누가 살아남는지를 스포해버렸는데 그리고 그 재미라는 게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분노와 짜증에 기인한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연출해낸 존중과 도전 정신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흑백 요리사에서 느꼈던 진정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성도 흑백 요리사처럼 이런 진중한 방향성 같은데 아직까지도 현 쇼미더머니처럼 자극성을 추구하고 욕할 대상을 일부러 만드는 편집을 볼 때가 꽤 자주 있어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것에 대한 수요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실 쇼미더머니는 너무 한 타이틀로 오래 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 같은 이름을 달고 같은 포맷으로 같은 어그로를 지속적으로 끌어왔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흥미롭다라고 봤던 사람들도 이제 슬슬 물리는 거죠. 사실 그럴 명분도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어떤 자극적인 편집이라고 하면 생각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쇼미더머니 이외에서요? 네. 금쪽이, 새나개, 이온 숙녀 캠프 이런 분노 유발 콘텐츠가 여전히 화제성과 인기를 끌고 있죠.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뭐 금쪽이,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간다고 하면 연애 프로그램 정도가 있겠죠. 일반인들 상대로 쌍욕을 퍼부어도 면죄부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포맷이죠. 네. 근데 이쪽은 그렇게 그 분노가 메인 컨텐츠가 될 명분이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 아니 그만큼 열받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까지 왔겠죠.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녀 사이들이 복잡하게 엮이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금쪽이는 이름부터 금쪽이잖아요. 근데 힙합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문화였는데도 그런 식으로 연출했다라는 게 이제 어떤 당위에서의 부족함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쇼미더머니가 보여줬던 이런 행태들은 컨트롤 디스전으로 인해서 한국 힙합이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그 뽕에 취해서 물고 뜯고 하는 게 먹히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취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컨트롤 디스전 이전에 열렸던 쇼미더머니 1, 2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되게 평화로워요. 지금 보면은 진짜 케이팝 스타 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연출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확연히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흑백 요리사와 쇼미더머니 사이에는. 가장 단적인 예시가 흑백 요리사의 조기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광탈이라는 표현이 진짜 잘 안 쓰입니다. 김도윤 셰프가 1라운드에 탈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서 이제 막 광탈러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신동민 셰프 같은 경우는 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쇼미더머니와 비교하면 확실히 그 숫자가 적어요. 많이. 시즌 1의 여경래 셰프도 꽤 일찍 탈락했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듯한 반응은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 주신 김도윤 셰프도 광탈러라고 조롱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 괴물과 붙었던 송은 셰프도 탈락은 했지만 오히려 송은 셰프의 음식이 더 흥미롭다는 대중들의 반응도 많았죠. 그래서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심사위원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또는 상대가 더 잘했을 뿐이지 절대 이 사람이 모자라거나 못난 사람이어서 탈락했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흑백 요리사가 탈락자를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실수한 장면을 몇 번이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장면을 무음으로 반복 재생하면서 이제 아마 샥 하는 줌인되는 소리와 함께 다른 심사위원이나 참가자들이 정색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아니면 놀라는 표정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같은 반응이었겠느냐라는 거죠. 보는 사람까지 초라해지는 그런 편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광탈이라고 조롱하는 시청자가 있었을지언정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의 편집 방향이 조기 탈락자를 광탈자로 취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가혹한 미션이 주어지고 그래서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될지언정 참가자들 사이에서의 감정 싸움을 보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연대도 하고 때로는 경쟁을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았다. 모두가 실력자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이기겠다 라는 게 이제 흑백 요리사를 관통하는 어떤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상대인 스승을 뭐 또 업계의 거물을 선배를 뭐 전 직장 사장님을 이제 지목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카타르시스 넘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리스펙을 강조하다 보면 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프라이드를 강조하다 보면 오만해 보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흑백요리사는 이 리스펙과 프라이드가 적절한 비중으로 분배되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하게 보일 만한 장면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초반부에
뭐 존중, 이제 경쟁, 그러면서도 깔려 있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쇼미더머니가 떠오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그 모든 가치들이 힙합에서 되게 강조하는 이 가치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힙합이 내세우는 그런 가치들을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음식 경연대회가 더 완벽하게 구현을 해냈다. 그래서 막 디스를 힙합 문화랍시고 컨텐츠화 시키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약체를 사냥을 하고, 심지어 이제 랩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그런 이 천박한 촌극에 가려진 힙합 정신을 흑백 요리사가 오히려 더 잘 구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즌 1에는 자극적인 장면을 위해 재료 쟁탈 미션이나 뭐 방출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2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자극성조차 다 덜어내서 더 진정성 있는 후속 시즌이 나왔죠.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더 나아진다라는 것도 쇼미더머니와 흑백 요리사의 되게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제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쇼미더머니와 쇼미더머니 제작진에 대한 변명도 가능은 하기는 해요. 왜냐면 실제로 그들의 탓만은 아니니까. 이 참가자랑 제작자의 인재풀, 그리고 자본력 규모, 그 차이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넷플릭스가 그런 규모로서 퀄리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신 거랑 이제 또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결국에 한 번도 메이저 문화였던 적이 없던 힙합이랑 언제나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는 요리랑, 또 결국 내수용 음방 채널인 엠넷이랑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랑 퀄리티가 동일하면 사실 넷플릭스가 굴욕이죠. 이게 어쩌면 꼭 쇼미가 아닌 다른 여러 프로그램도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장르의 팬들만 공략하기엔 파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대중들의 테이스트를 맞추려다 보니 원 장르의 매력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진 스타일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쇼미더머니의 올드한 편집 방향도 또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누군가를 조롱하게 만드는 방향성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참가자들의 의식 수준의 차이도 제법 나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흑백 요리사랑 쇼미더머니에서 되게 많이 비교됐던 점이 이 로컬라이징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이 셰프들은 아무리 해외 거주 경력이 길고 거기서 일한 기간이 길고, 심지어는 엄밀히 말해서 외국인인 사람들조차도 한국에서 요리를 하는 이상, 그리고 한국의 재료로 음식을 하는 이상, 한국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채석을 한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사실 쇼미더머니에 참가하는 래퍼들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왜 쓰는지 모르겠는 한영혼용, 어색한 영어식 발음,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자기과시, 뭐 폭력성, 선정성, 그런 것들을 그냥 아니 힙합은 원래 이래 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도전 정신과 존중이라는 되게 기본적인 힙합의 가치를 놓고 봐도, 얼마나 이제 참가자들이 그 정신을 이해하고 온전히 수행했느냐를 따졌을 때 그런 참가자들의 수준 격차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힙합이란 게 결국 나의 얘기를 얼마나 진솔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장르라 생각하는데, 현재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힙합의 이미지는 허세를 부리는 장르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으로 이번 흑백요리사 2의 우승자 최강록 셰프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느끼고 좋아해온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성, 직업 정신이 보는 사람에게 큰 울림을 줬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탈락자들의 소감 역시 대부분 나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의 맥락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각 프로그램의 참가자 태도 차이를 좀 엿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힙합에서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real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가 되는 것에 대해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장르인데, 저는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래퍼들의 태도들이 대중이 느끼기에 리얼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흑백 요리사에 나온 요리사들이 저는 이게 끝났지만 본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뜨고 나니까 음악색이 바뀐다거나 되게 대중적인 노선을 걷는다거나, 심지어 자기 노래를 내지 않고 행사만 돌다가 다음 해에 쇼미더머니에 다시 참가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직업이 쇼미더머니가 되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아니구나를 되게 많이 갈라놓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그렇게 참가자들의 의식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다
라는 것과 또 별개로 결국에 돌고 돌아서는 제작진 탓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시청각을 직접 자극하는 음악이 결국에 화면상으로 봤을 때 맛을 느낄 수 없는 음식보다 전달력이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힙합은 청각과 시각을 메인으로 소비자에게 가치를 거의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데 미각과 후각이 메인인 음식과 요리를 영상 콘텐츠로 전달하는 건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페널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결과물이 달랐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상 미디어 콘텐츠는 참가자의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모든 책임은 감독과 제작진이 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떤 정답이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부터 어쩌면은 흑백 요리사를 쇼미더머니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는 어떤 요리가 나오든 간에 정석이면 정석인 대로, 새로운 도전이면 새로운 도전인 대로 그 의도를 되게 섬세하게 보여주고 설령 이제 심사위원에게 간택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완성도가 부족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패배한 음식도 어쩌면 더 흥미가 생기고 한 번쯤 먹어보고 싶게 만들고요. 그렇기에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그 모든 장면을 봤던 시간들이 아깝지가 않아요. 아, 저렇게 가치가 있는 건데 아쉬웠다라는 생각이지. 그런데 이제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렌디하지 않아서 아니면 뭐 충분히 힙합이 아니어서 뭐 지금 제작진이 밀어주는 장르가 아니라서 그래서 구리고 잘못됐다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 정답이라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거는 일단 둘째 친다고 해도 그 정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오답이라고 규정하고 깎아내리는 그 과정들이 보기에 되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인다이닝 같은 문화도 사실 일반 대중들이 익숙할 만한 장르는 아닌데 흑백요리사 시청자들은 이를 다 재밌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 파인다이닝이 다른 장르보다 보다 우월한 요리이며 정답이다. 아니면 반대로 파인다이닝은 거품이다. 식의 어떤 편향된 분위기를 형성하지도 않아요. 이게 6개월짜리 연예인 얘기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쇼미 시청자들이 쇼미 이외의 힙합 콘텐츠로 소비를 확장했는가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런 빈도가 적은 것 같아요. 참가자들 역시 쇼미에서의 활동과 쇼미 음원 위주로 활동하고 그 이외엔 진중한 음악 활동보단 바이럴, PR 쪽으로만 집중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봤을 때 쇼미더머니는 분명히 오랜 시간 살아남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롱런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흑백 요리사가 어, 쇼미더머니보다 오래 방영할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강호동의 아는 형님 출연 기간이 1박 2일 출연 기간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강호동은 아는 형님보다는 1박 2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쇼미더머니는 한 시대를 풍미했다라는 그 말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트렌드가 되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흑백 요리사 같은 스테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면서 이번 흑백요리사 한 줄로 간략하게 감사한 코멘트 남겨주실 수 있나요? 흑백 요리사가 쇼미더머니보다 힙합이다.